누가 지금 반국가 세력이고 누가 지금 주권 침탈 세력입니까? 사실 국민 주권을 침탈하려고 했던 게 윤석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군인들을 동원해서 계엄을 해서 국민 주권을 침탈하고 또 국민이 대표자로 뽑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서 가두려하고 체포하고 이게 윤석열인데 지금 완전히 적반하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2년 7개월 동안 대통령을 하면서 보니까 자기 멋대로 인사하고 싶고 지 하고 싶은 거 뭐 의대정원 2,000명 늘리고 네. 싶으면 2,000명 늘리고 지 멋대로 정책을 펴고 싶고 하고 싶은데 거대 야당이 계속 국회에서 네. 그거는 헌법에 보장된 사실 국회의 네. 권한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예를 들어 인사청문회에서 극우적인 인사들 김문수 같은 네. 그런 친구를 어떻게 국회에서 통과를 시킵니까? 네. 그래서 인사청문회에서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임명해 버리고 네.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면은 또 뭐 김건희 특검법 하자고 그러면은 왜 내 와이프 너희가 건드려 해서 네. 또 거부권 행사하고 네. 이런 식으로 결국은 지 멋대로 하고 싶은데 그것을 막는 세력이 네. 윤석열 입장에서는 반국가 세력인 거예요. 주권 침탈 세력. 반국가 세력인 거죠. 네. 그리고 한미일 동맹 위주로 자기는 가고 네. 싶은데 뭐 러시아, 중국, 북한 네. 그런데 신경 안 쓰고 수출은 뭐 줄든 말든 경제는 엉망이 되든 말든 한미일 동맹으로 하고 싶은데 거기가 해외에 또 네. 반국가 세력인 거예요. 네. 지 입장에서 보면. 네, 뭐 짐은 곧 국가다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완전히 그 네. 제왕으로서 예. 뭐 헌법도 필요 없고 지금 법 위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 판사가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도 지금 위법하다고 우기면서 지금 저항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걸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 네,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네. 헌재가 가르마를 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체포영장은 윤석열 개인의 내란죄, 네. 범죄의 수괴로서 지금 네.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거 아닙니까? 네. 범죄자 개인의 것을 어떻게 국가사법부하고 네. 권한을 다툼을 합니까? 그거는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윤석열 자체가 네. 자기는 초법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나는 뭐를 해도 되는 존재다. 근데 이게 그래서 재판 상황이고 영장 상황은 헌법 소원이 안 된다는 게 지금 계속해서 각하돼 그렇죠. 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이 이런 입장문을 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논리 그냥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구급파들한테 그렇죠. 제공하면서 예. 선동하는 거예요. 예. 네. 그 윤석열이 서울 법대 나왔잖아요. 모를 리가 없어요. 뭐 술만 먹느라고 뭐 법대 제대로 들어간 거 맞아요? 그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군대를 제대로 안 간 건 맞는데, 네 부동시라 그러는데 부동시 그것도 다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특검이 이제 돌아가면 부동시도 다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예, 군 입대를 회피했는지, 네. 네 다시 확인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윤석열의 그런 어떤 그 굉장히 그 비상식적이고 망상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소시오패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맞아요. 여기에 동조해야 한 또 대통령실이 동조하고 있고 국무위원들이 동조하고 있고 이것도 참 과관이에요. 대통령실부터 네. 한번 짚어보면 그 사람들이 왜 그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하면 대통령이 임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왜 자기들이 사표를 냅니까? 그걸 받아버려야 되는 건데 진짜 사표를 아니, 수리해버려야 돼요.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최소한 김주현 이제 민정수석이랄까 검찰 출신 그 수석 그런 그 핵심 보직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윤석열이가 작년부터 계속 비상계엄, 비상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네네. 이야기를 해오고 삼청도 안가에서 소폭 말아먹으면서 네. 이 군 지휘관들하고 계속 구체적으로 모의를 했고 아니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자기 대통령실의 그 핵심 참모들 하고 논의를 안 했다라고 하는 건 저는 상식적으로 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논의 과정 그리고 12월 3일 날 어찌됐든 간에 국무위원들을 절반이라도 모았잖아요. 네. 모아가지고 나 비상계엄 선포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뜯어 말렸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끽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아니 국회목 헌법재판관을 네.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대통령의 윤석열의 직무가 정지가 돼 있고 최상목 부총리가 지금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목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고 헌법재판소도 이미 이야기를 했고 네. 대법원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거의 99% 헌법학자들이 동의하는
그런 문제인데 왜 거기에 대해서 지네들이 예. 사표를 내고 지랄 방망이죠. 오히려 최상목 대행이 한 명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안 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지금 2명 임명한 거에 대해서 지금 국무위원들 난리치고 대통령실 난리치는 거는 결국은 윤석열이 이게 탄핵을 계속 지연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탄핵 맞아요. 심판 맞아요. 지연시키고 네. 수사 지연시키고 이 행위에 윤석열이 이 행태에 동조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니 박지원 의원도 아까 전화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통령 직무가 지금 정지가 돼가지고 사실상 뭐 개점휴업 상태 아닙니까? 네. 계속 놀고 있다가 이 제주항공 참사가 생기니까 또 무슨 뭐 긴급회의인가 뭔가 해가지고 자기네가 24시간 뭐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둥 네. 이딴 소리나 하고 아니 지금 하는 일도 없는데 네. 사표 다 수리해야 됩니다. 네. 사표 수리 아니 그렇죠. 정말 국민 혈세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잖아요. 윤석열 네. 직무가 정지됐고 지금 대통령실은 그 만에 한다면 권한 대행을 보좌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내란 동조하고 있고 제대로 못하면 다 사표 수리해야죠. 네, 맞아요. 네, 네, 사표 수리하고 수리해야 돼요. 국무위원도 방통위원장 네. 거기도 지금 하는 일이 없거든요. 거기 아니 그 김태규라는 그 친구는 뭐 아시겠지만은 정치 국무위원도 아니에요. 네, 네. 배석자였어요. 네네 배석자죠. 부위원장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금 탄핵이 돼가지고 공석이기 때문에 부위원장인 차관급이 지금 네. 대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 배석했으면 조용히 국무위원들이 아니 그리고 지금 그 헌법재판관 임명한 거는 국무회의의 심의 대상도 아니에요. 심의 대상도 아니고 심의 대상도 대통령이 아니고. 임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근데 지 차관급 주제에 배석해 있는 놈이 제일 고성을 지르면서 방방 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놈이 어떤 놈이냐? 제가 찾아봤더니 뭐 어디에서는 울산 출신이라고 어디서는 또 경주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쪽 지역 출신의 향판이에요. 향판. 네. 아시겠지만은 법조 오래 네. 출입했으니까 아시겠지만 지역법관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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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인 그 이제 인사권에 들어가 있는 법관들은 대개 수도권에서 2년 근무하면 또 지방 근무 2년 했다가 다시 수도권에 올라왔다 네.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그 지역에서만 네. 보니까 대구하고 경남 그 지역에서만 판사 생활을 하다가 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간 친구인데 판사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김명수 문재인 정부 때 김명수 대법원 체제의 반기를 들고 네. 네. 굉장히 그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던 친구예요. 그 판사하면 그런 칼럼들을 또 그래서 계속 써댔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계속 그랬고 다음에 이제 판사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변호사 생활하면서 뭘 했냐.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이라고 대선 때 윤석열 지지 모임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주도적으로 활동을 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런 아주 극우적인 인사들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놈을 발탁을 해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차관급을 시킨 거예요. 거기서 그 당시 전현희 인권위원장한테 반기를 들고 네. 전현희 인권위원장을 몰아내는데 앞장을 섰고 네. 다음에 명품백 네. 김건희 명품백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네. 유권 해석을 하는데도 네. 그놈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네. 그러더니 또 방통위 가가지고는 이준석하고 같이 2인 체제로 네. 공영방송을 장악하는데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놈이다. 네. 네. 그래서 이놈 하여튼 수사해가지고 네, 이놈도 엄벌에 쳐야 돼요. 그 내란 그렇죠. 내란 동조하고 있는 거하고 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네. 네.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은 국무위원 중에 3명이 제일 길길이 날뛰었다. 김문수. 한 놈은 김문수. 네. 뭐 김문수야 뭐 하여튼 네. 워낙 극우 중에 극우 네. 인사고 김태규. 다음에 김태규고 그 다음에 이완규예요. 법제처장. 네. 이완규가 누굽니까? 윤석열이 법제 친구. 동기예요. 법제 윤석열의 동기. 친구이고 윤석열의 친구고 12월 4일에 12월 4일 날 사임 모임에 참석했던 그 사임 모임이 법무부 장관, 법제처장, 행안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여기 다 그 법률가 출신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때 계엄이 실패하고 나서 후속 대책들 이런 것들을 논의했을 거예요. 그렇죠. 2차 계엄이 가능하냐. 그렇죠.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 논의를 했을 텐데 이 사람들은 가가지고 뭐 술 한 잔 먹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술 먹었다 그래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엄중한 상황에서 술을 그렇죠. 먹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이완구 법제처장도 거기- 내란 공범으로 그렇죠.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해야죠. 당연히 진행이 되고 있을 예,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수사를 해야죠. 해야 될 대상이. 12월 4일 모임자들에 대해서는 더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바로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휴대폰들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내란 모의, 제2계엄이란 내란 모의를 또 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비상계엄이 해제가 된 이후에 어떤 법적 대응만 검토한 게 아니라 제2 내란 여부도 제2 계엄 여부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지금 수사해서 규명이 돼야 된다. 예.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예. 근데 하여튼 김태규는 그 김태규, 이완규 그 세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김태규, 이완규, 김문수. 네. 네. 어제 그래서 그 보도 나온 걸 보면 환경부 장관이 김태규한테 창피스러운 줄 알아. 그 얘기까지 했는데 뭐가 예. 창피스럽냐라고 또 이렇게 말싸움이 좀 있었다고 그래요. 예. 네. 그 국무회의가 그 국무회의록도 지금 다 기록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이제 이 국무회의에서 이미 네. 언론에 나왔는데 예, 발언들이 보도가 됐더라고요. 아마 누군가가 그건 말 전원으로 했겠죠. 네, 나중에 국무회의록도 그렇죠. 한번 까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네. 이런 내란 그 동조 세력들이 지금 계속 준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 아까 말하자면 윤석열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소통을 하는지 예. 뭐 지시를 받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예. 대통령실도 지금 그렇고 예. 국무위원들이 그렇고 예. 아니 국무위원들이 최상목 이 엄연히 최상목 권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앞에서 뭐 사표를 낸다는 둥 그러니까 이게 당나라 군대처럼 국무회의를 만들어 버렸어요. 아니 그래서 어쨌든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민생 경제도 중요하고 이 지금 그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윤석열의 체포와 구속 다음에 원활한 탄핵 심판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겠지만은 네.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이 공직사회의 이런 그 무질서 네. 이런 항명 이런 부분도 엄격히 제어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실에서 경거망동했던 네.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가지고 이런 놈들 빨리 네. 사표 수배해가지고 정리시켜야 되고 네. 국무위원 중에서도 김태규나 김문수나 네. 이런 놈들은 인사조치해야 돼요. 네. 네. 그런데 지금 내란 이 동조 세력이 국무위원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실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아까 뭐 저기 박지원 의원은 조선일보 뭐 누구죠 양상훈 주필 뭐 해서 칼럼 갖고 얘기했는데 예. 조선일보가 지금 내란 동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렇죠. 어떻게 됐냐면 예. 오늘 아침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 혹시 하면 준비된 화면 있으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예. 같은 보수 언론인데도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동아일보는 법원에서 그 경호처가 반발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영장 발부할 때 막았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예. 조선일보는 판사가 조선일보는 뭐라고 나왔냐면 어떻게 나왔죠? 법위에선 판사. 법위에선 판사라 그래서 판사를 공격을 했어요. 판사를 공격을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예. 네. 그리고 조선일보 사설도 재밌는 게 윤석열은 자진 출두하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공수처하고 판사를 같이 공격해서 예. 정치하지 말아라. 예. 아니 판사가 무슨 체포영장 발부한 게 무슨 정치라고 지금 그랬는지 이 조선일보 문제를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그 기사 보셨죠? 예, 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조중동이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 어쨌든 이번에 그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지라고 해도 하여튼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이거는 명백히 이 보수에서 네. 일탈한 행동이다. 네, 네. 이 45년 전 구시대의 유물 네. 국민들의 정말 트라우마를 건드린 네. 있어서는 안 되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윤석열이 저질렀다라고 이 비판적인 네. 논조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 절차를 거부를 하면서 네. 극우층을 선동을 해가지고 충돌을 유도하는 이런 그 윤석열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네. 그런 시각을 견지를 하고 있는데 유독 조선일보만 처음에는 뭐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따라가는 듯 하더니 완전히 지금 떨어져 나와가지고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의 시각에서 지금 돌아가는 지금 판세를 네. 보고 있다. 이게 대표적인 게 그 체포영장 발부한 네. 법원과 판사를 공격하는 공격하고 있죠. 예.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공격할 거리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왜 그렇죠. 그러냐면 네.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지금 문제가 된 게 수색영장을 같이 관저 수색영장을 그렇죠. 신청을 해서 그거를 네. 발부를 받았잖아요. 네. 근데 판사가 발부하면서 그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 그랬어요. 예. 근데 110조는 군사상의 비밀, 111조는 뭐 직무상의 비밀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그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국가의 어떤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경호처는 그 조항을 근거로 거부해 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피의자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보통은 압수수색은 그렇게 해서 거부를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이거는 체포영장이잖아요. 그렇죠. 체포를 위한 수색이란 말이에요. 예. 예, 압수수색을 하는 게 아니라 체포를 위한 수색이기 때문에 체포를 위한 수색에서는 거부할 수 없다. 이걸 달아놓은 거예요, 명시적으로. 혹시라도 경호처 애들이 그 조항을 근거로 거부할까봐 그걸 아예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경호처가 반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그 분명하게 판사가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조선일보 논조는 뭐냐면 그 판사가 이걸 정치했다라고 지금 보는 거잖아요. 네. 말이 안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그 판사가 원칙을 재확인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 그냥 압수수색 영장이 아니고 그렇죠. 사람 체포를 위한 수색 영장이기 때문에 이건 다르다. 그걸 그렇죠. 근거로 거부할 수 없다. 이걸 분명하게 해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윤석열이 그 지금 수사기관의 수사가 부당하다라고 위법하다라고 주장하면서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공수처가 이제 뭐 경찰하고 같이 공조본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한남동 관저로 가면은 윤석열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응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수사관이 관제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관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수사영장을 발부받은 거예요. 네. 무슨 윤석열의 휴대폰이나 무슨 문서를 압수수색하기 위한 수색영장이 아니다. 네. 오로지 관저 안으로 수사관이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네. 말씀하셨듯이 또 윤석열이가 경호처를 시켜가지고 군사상, 공무상 기밀이 있는 데니까 너 내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없어라고 또 거부할까봐 이거는 체포를 위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네. 그 조항에 적용을 안 받는다라고 다시 한번 분명히 해준 거예요. 네. 분명히 맞습니다. 해준 건.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마치 뭐 그 판사한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네. 한 거는 그거는 정말 법에 대해서 무지한 네. 법에 대해서 무지한 거고. 무지했다기보다 조선일보가 오히려 색깔을 입혀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판사가 뭐 우리법 연구회 어떤 그 법원 내 좀 진보 모임의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니 저는 확인을 안 해봤어요. 우리법 연구회 실제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 돼 있는지 여부는 아직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조선일보 기사가 그래요. 우리법 그렇죠. 연구회 네. 소속이다. 거기다 색깔을 입히잖아요. 누가 정치를 하는 겁니까 지금? 사실 뭐 제가 이제 주류 언론에 몸담았을 때만 해도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그냥 객관적으로 네. 판사가 이런 이유로 이렇게 판결했다라고 객관적인 판결 내용을 전달을 해주지 판결이 잘 됐다 못 됐다라고 이런 식의 비판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특히 거기에 제일 앞장섰던 게 조선일보예요. 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나오면은 색깔론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네. 이 판사가 보니까 무슨 뭐 김명수 대법원장 라인이다. 네. 뭐 우리법 연구회다. 그렇죠. 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이런 식으로 색깔론을 입혀가지고 제일 네. 공격을 했던 게 그러면은 보십시오. 우리나라 상권 분립이 돼 있고 정말 정의의 마지막 보루 아닙니까 사법부가. 네. 그런데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까지도 색깔론을 입혀서 공격을 해대고 권위를 깎아내리고 네. 한국 사회에 인정받을 수 있는 권위가 뭐가 남아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망친 주범 네. 중에 하나다. 네. 그게 네. 조선일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지면 자체가 반동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수사를 지원하고 탄핵 심판을 지원하는 게 윤석열의 전략이잖아요. 예. 그 윤석열 전략, 내란 세력의 전략에 거의
동조하는 지면을 만들고 있어요. 네, 네, 탄핵 심판관 같은 경우도 자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런 식의 한다든가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거 있잖아요. 예. 한덕수 탄핵할 때도 그 권한대행은 직무를 권한대행하는 거고 신부는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제적위원 과반수인데 마치 그게 논란이 되는 것이냐 계속해서 이 프레임으로 계속 보도를 한단 말이에요. 예. 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거의 어떤 내란 세력과 그 윤석열의 어떤 전략 이런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어느 정도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네. 그래 오늘 동아일보 제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호처 군사상 이유로 윤 체포 막지 마라. 예.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 나온 뭐 군사상 비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로 막을 명분 없다. 그렇죠. 그럴 엄두도 내지 마라. 예. 이런 얘기였단 말이에요. 예. 근데 조선일보 법위에선 판사를 해가지고 판사를 공격해 버렸잖아요. 지금. 예, 예. 네. 이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 같은 예. 보수지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있죠. 공수처를 또 공격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했다. 이 부분도 공격을 했어요. 예. 네.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아니, 제가 어제 쟁점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제가 아니라 그제죠. 법원 체계가 어떻게 돼 있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있고 서울이 워낙 큰 도시니까 4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서울 서부지법, 남부지법, 동부지법, 북부지법 네.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수사기관은 이 5개 네. 법원 중에 골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이 지금 도피해 있는 한남동 네. 대통령 관저가 서부지법 관할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공조본에서 네. 서부지법에 신청을 한 거지. 네. 아니 그리고 그 영장 전담 판사라는 네, 네. 게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무슨 네. 특정 판사를 골라가지고 마치 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거예요. 이 논리가 뭐냐면 윤석열 측 변호사, 예. 윤석열 측에서 지금 논리가 예. 그러니까 온갖 억지 논리를 다 갖다 붙이잖아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새로 임명된 예. 갑자기 이름이 국민의힘 추천. 아니야 민주당 추천. 민주당 추천. 정계선 그 여자분. 정계선 재판관. 예, 서울 서부지법원장을 했죠. 네, 서부 원장을 지방법원장을 했거든요. 정계선 재판관. 이제 임명이 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정계선 재판관이 헌법재판관으로 됐으니까 바로 그래서 서부지방법원을 선택했다. 예. 이런 논리로 지금 판사 쇼핑이다. 예. 이렇게 지금 윤석열 측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논리를 그대로 조선일보 갖다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논리를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쓰고. 갖다 썼고 네. 조선일보가 갖다 썼고. 그러니까 사실은 내란 동조 세력의 그렇죠. 한 통속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참 너무 어이없잖아요. 예. 그 법리적으로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예, 맞습니다. 네, 법리적으로 차라리 따졌다 그러면 예. 뭐 그럴 수 있겠다. 법리 논쟁이 붙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건 아니고 정치적으로 아까 말했던 대로 색깔론 딱지를 입히고 윤석열의 억지 논리를 갖다가 그대로 차용해서 공격하고 이런 식의 지금 지면을 만들고 있는데 한 번쯤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조선일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얘기를 나중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네, 집중적으로 한번 해봐야 돼요. 윤석열을 만든 네, 부역자 중에 부역자죠. 부역자 그렇죠. 중에 부역자고 네, 윤석열 정권 2년 7개월 동안에 또 뭐 이미 뭐 그 미디어 오늘이라든가 뭐 기자협회라든가 네, 이런 그 언론 전문 매체를 통해서 이미 보도가 됐는데 네, 이 정부하고 공공기관 네, 광고 혜택을 제일 많이 본 데가 네, TV조선하고 조선일보다라고 네, 이미 이제 공개가 돼 있는데 그만큼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밀어서 대통령을 만드는데 네, 기여를 하고 또 그 과실을 네, 많이 따먹은 거죠. 네. 그 과실을. 그 참 내란 동제 세력들이 국무회의에도 있고 지금 예. 대통령실에도 있고 지금 저 한남동 집 앞에도 있고 언론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내란은 계속해서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예, 봐야 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윤석열의 체포와 구속 그리고 탄핵 인용, 네. 윤석열 파면 네. 이 결정될 때까지 내란은 끝난 게 아니다. 네. 그 파면하고 이게 형이 확정될 때까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파면되고 형은 당연히 내란죄가 적용이 되겠지만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런 억지 논리를 궤변을 펼 거고 그 스피커 역할을 하는 또 언론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형이 확정 딱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끝난 게 끝난 거다 이렇게 볼 수 맞습니다.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이준석 의원 이야기를 잠깐 네,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제 그 윤석열의 메시지 극우층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지켜라. 네, 그리고 더 힘을 내 가지고 싸워라. 네. 나도 너희랑 같이 싸우겠다라는 메시지에 대해서 하여튼 이준석 의원이 정말 참담하다. 네. 그리고 이준석 의원은 지금 대선에 출마하겠다라고 이미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3월 31일이 생일이에요. 만 40세가 3월 31일 이전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되면은 이준석 의원은 나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나는 대통령 선거에 안 나가도 좋으니까 제발 윤석열을 향해 가지고 제발 하야하십시오라고 호소를 했어요. 그래요? 네. 이준석 의원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윤석열이 하야할 걸 하야 안 하리라고 생각하고 한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절대 그 하야할 사람 끌어내려야지 하야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어쨌든 같이 한솥밥을 먹던 식구 아닙니까? 네. 그리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또 네. 지대한 역할을 한 네. 사병 월급 200만 원 여가부 폐지 네. 그 아이들을 준 거 아니에요. 네. 네. 어찌됐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데 1등 공신이 이준석 의원인데 저는 어쨌든 뭐 믿고 싶어요. 그리고 네. 그 이준석 의원이 하는 그 이야기 정말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국민을 위한 마음이 남아 있다면은 네. 하야를 해라. 제발 네. 그렇게 추잡하게 네. 그렇게 버티지 말고. 네. 그래서 윤석열이가 하야하면은 60일 안에 이제 조기 대선이 네. 진행되는 거고 본인은 대선에 못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나 대선에 안 나가도 좋으니까 네. 라고 이제 호소를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좀 윤석열이 정말 정신 차리고 그게 마지막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최선이다. 네, 그렇게 보이지만 네.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사람 같았으면 진작 하야를 했고 그렇겠죠. 또 어제 같은 입장문을 내지 않죠. 지금은 경호처를 동원해서는 뭔가 마지막까지 발악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아까 그 박지원 의원 얘기했지만 서울구치소 감방에 들어가는 걸 손목에 수갑이나 이런 포승줄을 채우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저는 보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업보잖아요. 국민들한테 총뿌리를 겨누는 업보가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아마 그럴 날이 금방 올 겁니다. 1월 6일까지 네. 체포영장이 유효한 기간이 1월 6일 아닙니까? 네. 내주 월요일인데 네. 6일 안에 집행이 될까요? 6일까지? 일단 오늘 지금 나온 뉴스는 오늘 집행할 것처럼 나왔단 말이에요. 빨리 집행을 해야죠. 왜 그러냐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게 아까 지연 세력, 동조 세력 잘못하다가 이게 그 찬반 세력들이 또 충돌 또 우려가 되잖아요. 예. 뭐 지금 극우 유튜버들 지금 윤석열 그 선동한 것 때문에 예. 모여들고 있거든요. 예. 네. 지금도 뭐 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네. 지금 뭐 차량 그 경찰 차량으로 뭐 네. 삼중벽을 쌓고 네. 지금 양쪽 이 탄핵 반대 지지 네. 지금 양쪽 세력이 몰려 들어가지고 지금 서로 욕설하고 지금 네. 아수라장이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네. 표현을 해놨던데 이게 길어지면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 네. 양쪽 진영이 충돌하고 네. 하면서 정말 그 내란이 벌어지는 그런 네. 상황 그걸 또 윤석열은 의도한 거고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유도. 그렇게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지금 지연시키고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공수처를 저는 굉장히 공수처의 능력, 역할에 대해서 예. 굉장히 이게 많이 불신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신속하게 했어야 되거든요. 정말로 신속하게. 그렇죠.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죠. 신속하게 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검토하느라고 시간을 다 줘서 지금 이렇게까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지금이라도 1월 네. 6일
이럴까지지만 한 시간이라도 빨리 윤석열을 체포 구금하는 게 답입니다. 아니 그리고 오늘 제가 읽은 뉴스에는 만약에 시도했다 실패하면 뭐 2차례 3차례 계속 시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공수처 관계자 한 걸로 돼 있던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체포영장 한번 하면 그 다음에 다시 받아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집행 상대방의 거부에 의해서 집행을 못하더라도 6일 내에 여러 번 시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6일 내에 1월 6일까지 1월 6일. 한번 그건 봐봐야 되겠네요. 한번 집행을 하면 다시 받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집행을 못하는 거죠. 못했을 때. 상대 못했을 편이 때는. 예를 들어 경호처가 문도 안 열어주고 그렇죠. 못했을 거부를 때는 해가지고 그렇죠. 네네. 못했을 때는 다시 시도할 수가 있는데 네. 제 말은 두 번째 세 번째 하게 되면은 그 극렬 지지층 더 모여들고 더 시끄러워지고 애초에 작전을 잘 짜가지고 한 번에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 말은 한 번에. 그러니까 보통 이 체포영장 청구하고 이런 것도 네. 대개는 보안 속에서 하거든요. 네. 보안 속에서 하고 전격적으로 하고 딱 이런 경우는 체포영장뿐만 아니라 사전구속영장까지도 해갖고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윤석열이 계속해서 지금 나 불응하겠다, 위법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밝혀왔잖아요. 예.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사전구속영장까지 받아가지고 이게 가갖고 그 딱 전략을 세워서 신속하게 해야 체포 구금해야 이런 사태가 발생 안 하거든요. 근데 공수처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로 뭐 할 일을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유감스러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경호처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그 대놓고 저항하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경호처 입장에서는 뭐 그 아까 변호인들 얘기가 경호처가 그런 뉴스도 나왔잖아요. 경호처가 윤석열을 내주면 경호처의 존재, 경호처의 어떤 존재를 부인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막 나오고 있거든요. 제라 씨에게서. 그러면 저항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경호처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떤 공적인 임무를 네. 보호하는 공적인 기구지 네. 윤석열이라고 하는 어떤 범죄 피의자의 사병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병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경호처가 사병 집단을 선택하지는 않으리라고 정당한 생각하는데. 법 집행을 거부를 하면은 특수 공무 집행 방해로 처벌을 받는 거고 네. 받는 거고 그걸 뭐 감수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네. 어쨌든 그렇게까지 나오리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은 네. 글쎄요. 어쨌든 윤석열이가 그렇게 순순히 문을 열어주라고 네. 할 리가 없기 때문에 네. 거기도 하여튼 고민은 많을 것 같아요. 네. 방금 다룬 속보에 의하면 정진석 비서실장이 사의를 적고 정상 출근해서 업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에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사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아까 박지원 의원도 얘기했지만 경호처장 사표도 받고 그렇죠. 사표를 받아야죠. 받아서 이걸 정리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 지금 그 대통령실이나 경호처나 대통령 관저나 이런 부분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 아닙니까? 네. 대통령 권한대행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대통령 윤석열의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는 정지가 돼 있는 상태고 네. 그러면은 경호처한테 이거는 법관이 발부한 정당한 체포영장이니까 너희가 네. 거기에 저항하면은 그거는 특수공무집행 방해고 거기에 대해서 절대 위법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위법한 짓을 안 돼. 너희는 공직자로서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명확히 네. 최상목 대행이 주지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네. 아까 박지원 의원도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렇죠. 역할이 크죠. 예. 이런 그 자칫 그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칫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리해 줄 필요가 있죠. 어쨌든 공조본에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게 되면은 신속하게 관저로 진입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불상사를 막는 네, 최선의 방법이에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괜히 이 시간 끌고 질질 끌면서 네. 이게 윤석열한테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행태를 보이면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정말. 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댓글, 알림, 구독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선일보 오늘 또 어떤 보니까 좀 조선일보만 톤이 다른 보수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다 보수신문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지만 조선일보만 좀 톤이 달라요. 네. 네, 조선일보 그렇죠. 조선일보만 네, 여전히 그 양쪽 좀 뭐 그렇죠. 지금 양비론처럼 양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윤석열 편지에 대해서도 예. 양비론처럼 얘기를 했어요. 예. 황당한 게 제가 그 사설을 한번 봤는데 사설인가 여기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어떻게 되냐면 그 윤석열 편지를 부적절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네네네. 라고 하면서도 네. 편지 내용에 동의하는 국민들도 있을 거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은- 자기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충돌로 이어지면 안 되니까. 네. 충돌로 이어지면 안 되니까 네. 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윤 편지가 불러 모은 분열의 깃발이라고 돼 있어요. 예. 분열의 깃발 정도가 아니고 이건 내란 선동이잖아요. 그렇죠. 내절 지지자들 구구 동원령을 지금 내린 거잖아요. 예. 어? 어쨌든 그나마 사설에서 네. 이 윤석열한테 당신이 그래도 그 정도는 해야죠. 법을 다뤄온 네? 검사 출신 아니냐. 그러니까 이 보면 각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네. 수준의 톤으로 좀 네. 윤석열이 네. 이런 정당한 그런 네. 그 법 집행까지 막아서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네. 이런 아주 네. 아마 여기는 윤석열이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 그럴 수도 사람들은. 있죠. 네. 그럴 박근혜 수도 때도 그랬어요. 예, 예. 조선일보 박근혜 때도 윤석열이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그쪽에 예. 예? 그 당시 청와대 사람들이 그 6명을 못 채운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 생각하고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네. 동아일보만이 지금 제대로 좀 스탠스를 그나마 잘 잡아가는 것 같아요. 예. 동아일보 그리고 확실하게 하잖아요. 극단 지지층이 기대는 윤석열 행태는 부끄러움을 넣어 참담한 수준이고 동아일보가 좀 상당히 이렇게 근데 동아일보가 사실 윤석열 정부 윤석열을 지지했던 신문인데 대선 국면에서 빨리 돌아섰죠. 그렇죠. 비교적 네. 빨리 돌아섰거든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언론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나왔는데 네. 어쨌든 언론계에서 두 가지 설이 나돌았어요. 하나는 너무 조선일보랑 윤석열이 밀착이 돼 있으니까.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조선일보가 너무 많은 혜택을 보고 네. 거기에 좀 삐졌다는 이야기가 하나 있고 네. 다음에 동아일보 아주 고위 간부가 윤석열 정부한테 민원을 하나 넣은 게 있었는데 네. 그걸 제대로 안 들어줬다. 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동아일보 사주가 좀 네. 마음이 상했다. 뭐 그런 두 가지 네. 설이 이제 언론계에 나왔는데 일단은 지금 그건 확인됐다기보다 설인 거죠, 그렇죠. 지금. 네. 그렇죠. 언론계에서 나온 네. 왜 동아일보가 저렇게 빨리 네. 조선일보는 네. 여전히 지금 윤석열의 내란 범죄에 네. 동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지면으로 보면 충분히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런 해석이 가능한 행태를 보이고 있고 그나마 지금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가 거기에서 벗어나 가지고 윤석열의 그 행태를 비판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동아일보는 지금 이 국면이 아니고 이미 윤석열 정부 초기 네. 좀 들어서서 이미 반윤으로 돌아섰다. 네. 물론 칼럼 같은 경우 보면은 아주 극우적인 칼럼니스트들이 몇 명 있어요. 네. 걔네들은 여전히 윤석열을 지지를 하면서 극우적인 칼럼을 써댔지만은 네. 전반적인 논조, 특히 편집국 기자들 같은 경우는 상당수가 이미 반윤으로 돌아섰고 네. 그게 왜 그럴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계 내에서 그런 두 가지 해석이 나돌았다. 네. 정말 오늘 또 좀 안타깝습니다. 공수처 정말 돌아서서 그냥 피의자의 태도의 유감이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나온 게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보면 이건 뭐냐면 이렇게 되면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영장 청구하겠다. 예. 이렇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법을 엄정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뭐 유감이다. 그러면 그쪽에 선처를 바라는 건가요? 그쪽에 선의를 바라고 선의대로 해서 나와 주십시오라고 해서
못 나온다. 그러니까 나와 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공수처 지금 너무 공수처의 행태가 저는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어쨌든 윤석열이가 변호인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 윤석열의 행태를 보면은 코락코락 절대 안 나옵니다. 영장 집행에 임하지 네. 않을 거라는 거 뻔히 예상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2차, 3차 컨티전시 플랜까지 만들어서 네. 확실하게 신병을 확보하려는 그런 시도를 했었어야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진짜? 네. 아니 그냥 뭐 한번 이렇게 보여주기식 쇼하는 것도 아니고 저 공수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공수처 문 닫아야 됩니다. 고발 사주 사건 때도 늦게 해가지고 다 놓쳤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구속 골인 시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처음이에요, 처음. 공수처 태동하고 나서. 근데 지금 보여주는 모습도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예. 네.